네, 장기용입니다. 오늘은 기부 체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부 체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투자해 보신 분들이나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부 체납이 뭐냐면은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시설들도 짓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공공에서 야, 이런 거 좀 지어라 해가지고 그거 지어가지고 공공에 이제 우리가 내는 공공에 헌납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기부 체납인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야, 이 시설 지어서 기부 체납해, 이런 식으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원래 이 단어를 보면은 사실 반대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기부라는 게 뭐죠? 여기서 길거리 가다가 구세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부 좀 해주세요. 그건 뭐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것을 주는 게 기부죠. 그럼 체납은 뭘까요? 체납. 기부 체납할 때 체납은, 체는 고를 체자입니다. 납은 받아들일 납자입니다. 골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기부와 체납을 합치면 뭐죠? 누군가는 기부를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죠. 그러고 나면 이 기부 체납이 뭔지 딱 명확하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피디님 고향은 서울이시니까 잘 모를 거고, 제가 태어났던 시골 동네 가면은 이 길이 되게 좁을 거잖아요. 예전에는 한 30구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가구가 됐어요. 1000명이 그 좁은 길로 자동차 몰고 나오고 걸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겠죠. 그러니까 길도 좀 넓혀야 되겠네. 길도 넓혔어요. 근데 길을 넓히고 나니까 길이 영원 불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돈 내가지고 그 유지 보수하려니까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저희가 필요해서 도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서 관리를 좀 공공에서 해주세요. 공공의 돈으로 유지 보수를 좀 해주세요. 만드는 건 저희 돈으로 만들었는데 드리겠습니다 하면 공공에서 그래요, 보니까 여러 주변 지역이랑도 연결이 되고 필요하네요. 그럼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대신 땅은 공짜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부라는 게 이 사업자의 또 필요, 그리고 공공에서도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공돌이들이 되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기부 체납한다,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니까 불필요한 시설물을 만들게 되고, 또 내는 입장에서는 내는데 돈 아끼고 싶으니까 싸구려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사진 보니까 원래 일반 입주민이 사는 집이랑 임대주택이 전혀 다르게 지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부 체납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사업자의 필요성, 공익의 이바지함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기부 체납을 강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공공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 기부 체납에 관해서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공공에서 받아놓고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 유지 보수하는 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딱히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부 체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전에는 6.25 전쟁 이후에 최빈국이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발전을 해야 되고. 근데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땅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정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차피 사업하면서 돈 좀 버니까 이런 시설물 좀 해줄 수 있어? 예, 할게요.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이 없나요? 돈이 없지 않죠. 선진국이 됐고. 지금 이거 어이없는 일이, 이 기부 체납 금액이 또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요즘에 드론 전쟁이 본격화됐잖아요. 러브 전쟁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폭격기 전투기가 이제 저고도로 날아왔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발칸포 기지를 도시 곳곳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필요가 없어지는 추세였다가 드론 전쟁이 또 본격화되면서 다시 필요로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도시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때 만드는 군부대 시설 있잖아요. 그 누구 돈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이 아파트 주민 재개발 조합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자가 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부 체납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의 기부 체납을 하도록 규정을 아예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 군시설은 또 여기도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기부 체납 억지로 하고 군부대 시설까지 무기 사는 것까지 주민들 돈으로 다 하게 되니까 뭐 강남 같은 데서도 억울하겠지만 강남 같은 데서야 좀 하더라도 좀 사업성이 충분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서울 외곽, 경기도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되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부 체납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기부를 해서 이쪽에서는 유지보수에 부담을 덜고 공공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공익에 활용한다라는 기부 체납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기부 체납 비율을 각 사업이나 단지별로 특성에 맞게 공익에 맞게 유도리 있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부 체납으로 인정도 안 하고 뺏어간다. 이거 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그냥 나라에서 필요한 겁니다. 내세요. 이 강제 징집하는 그런 의미로 전락할 수가 있겠다. 물론 군사시설 필요하고 우리 국토 방위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국군장병들 너무 고생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라가 발전한 만큼 또 조율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기부 체납이라는 개념을 우리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공론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에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너의 이속을 챙기려고 한다. 이런 거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 나눈 거는 너무 1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지역의 지금 균형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재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안내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정비 사업의 내부에 개념들이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단어 자체도 한자 단어거나 영어 단어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만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비 사업은 특히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재개발 재건축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서 배우려면 너무 비싸고 또 각 분야가 워낙 많은 분야다 보니까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일반 수준에서 좀 통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강의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책정을 했으니까요. 공부해 보시고 우리가 같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